심심한 저녁, 저는 가장 친한 친구에게 술 한잔하자고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나 지금 나갈까? 그러자 곧바로 답장이 왔죠. 안 돼. 저는 친구가 나오기 싫어하는 줄 알고 비장의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내 오빠보다 몸 좋은 남자 모델 2명이나 불렀는데 진짜 안 올 거야. 그러자 상대방은 이렇게 묻더군요. 우리 오빠 몸 좋은 건 어떻게 알아? 헤헤, 오빠 샤워할 때 훔쳐봤지? 그렇게 좋았어. 또 보고 싶어. 당연하지. 그럼 우리 집으로 와. 그 메시지를 본 순간 저는 침대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부스스한 머리를 대충 움켜쥐고 슬리퍼를 신은 채 친구의 집으로 미친 듯이 달려갔죠. 가는 길에는 신이 나서 친구에게 음성 메시지까지 보냈습니다. 얘야, 너네 오빠 진짜 대박이야. 그린 클럽 에이스들도 비교가 안 된다니까? 오늘 웬일이야? 갑자기 구경을 다 시켜주고? 평소엔 단추 하나 더 푸는 법도 없으면서. 저번에 샤워할 때 몰래 훔쳐봤는데 와, 완전 눈 호강 제대로 했잖아. 만약 내 오빠가 클럽에서 일하면 내가 굶어서라도 매일 지명할 텐데. 여기까지 말하고 저는 저도 모르게 입맛을 다셨습니다. 물론 상상만 할 뿐이었죠. 조지혁처럼 돈이 넘쳐나는 재벌 3세가 그럴 리도 없고 저한테 자기 몸을 보여줄 리는 더더욱 없으니까요. 음성 메시지를 연달아 보냈지만 친구는 아무런 답이 없었습니다. 이상하다고 생각할 때쯤 택시 기사님이 목적지에 도착했다고 알려주셨죠. 차에서 내리자마자 저는 친구의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초인종을 누르려던 순간 문이 열렸습니다. 그런데 문을 연 사람은 제가 방금 전까지 신나게 떠들었던 바로 그 남자, 친구의 오빠 조지혁이었습니다. 저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숨을 멈췄습니다. 손과 발이 제멋대로 굳어버렸죠. 왜냐하면 조지혁은 상의를 입고 있지 않았거든요. 제 시선은 저도 모르게 아래로 향했고 코피가 터질 뻔했습니다. 선명한 식스팩과 아직 물기가 남아있는 탄탄한 허리, 힘줄이 돋아난 강인한 팔뚝. 그리고 무엇보다 허리에 아슬아슬하게 걸친 수건 아래로 사라지는 치명적인 이너 라인이 제 상상력을 무한히 자극했습니다. 크다 제가 말한 건 수건이었습니다. 지난번 욕실에 뿌연 김설이 너머로 훔쳐봤을 때보다 이렇게 바로 눈앞에서 보는 건 제 영혼에 더 강력한 충격을 주었죠. 그렇게 대놓고 말하면 어떻게 조지혁의 나른하고 낮은 목소리가 저를 현실로 끌어냈습니다. 볼 거 다 봤나? 아니요. 아니, 네. 아니, 예, 저는 황급히 입을 다물고 상황을 수습하려 애썼습니다. 희수 조희수 어딨어요? 희수. 걔 집에 없는데? 내가 공항에 데려다 줬어. 네. 저한테는 아무 말도 안 했는데 그가 몸을 돌려 집 안으로 들어갔고 저도 어쩔 수 없이 따라 들어갔습니다. 조지혁은 와인 한 잔을 따르며 무심하게 말했죠. 친구랑 여행 갔어. 저는 순간 욱했습니다. 이 아두, 놀러 가면서 저를 빼놓다니요. 희수 없으면 저 먼저 가볼게요. 저는 횡하니 버려진 기분에 화가 나 획 돌아서려 했습니다. 어차피 볼 건 다 봤으니까요. 희수에게 따지려고 휴대폰을 꺼내든 순간 희수에게서 온 메시지를 발견했습니다. 은수야, 나 며칠 여행 좀 다녀올게. 우리 오빠가 갑자기 무슨 바람이 불었는지 여행 안 가면 카드 끊어버린다고 협박해서 어쩔 수 없었어. 저는 대화창을 열어 답장을 하려다 문득 깨달았습니다. 우리 둘의 대화는 어젯밤 희수가 저에게 잘생긴 남자 모델 영상을 보내준 것에서 멈춰 있었고 방금 전의 대화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이상한 기분에 몇 번이고 확인한 순간 불길한 예감이 머리를 스쳤습니다. 설마 메시지를 잘못 보냈나? 저는 희수와의 채팅방을 나와 아래에 있는 대화 목록을 보는 순간 제 얼마 남지 않은 이성이 외쳤습니다. 너 이제 죽었다. 제가 그 수많은 음성 메시지를 보낸 상대는 제가 샤워하는 걸 훔쳐본 바로 그 남자, 조지혁이었으니까요. 지난번 희순의 집에서 밥을 먹다가 제가 고양이와 장난을 치느라 실수로 테이블 위에 와인을 깨뜨린 적이 있었습니다.
희수는 숨을 깊게 들이마시며 그게 오빠가 아끼는 아주 비싼 와인이라고 했죠. 인터넷에 검색해보니 무려 120만 원짜리 한정판 와인이었습니다. 집에 돌아온 조지혁은 예상대로 얼굴이 시커멓게 굳어 있었죠. 그는 차가운 눈으로 저를 쳐다보더니 말없이 휴대폰만 만지작거렸습니다. 저는 어떻게 경찰에 신고하려는 건가 싶어 안절부절 못했죠. 그때 그가 제 앞에 휴대폰 화면을 내밀었습니다. 카카오톡 QR코드였습니다. 친구 추가해. 돈 보내. 저는 그제야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렇게 친구 추가를 한 뒤로 저는 돈이 없어서 한 번도 그에게 연락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야근에 찌들어 정신이 없는 와중에 잘생긴 남자를 너무 보고 싶었던 나머지 최악의 사회적 실수를 저지르고 만 것입니다. 저는 아무 일 없다는 듯 서둘러 문 밖으로 나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조지혁의 목소리가 밧줄처럼 저를 올감했습니다. 다 봤는데 어딜 그렇게 급하게 가. 제 발은 바닥에 못 박힌 듯 굳어버렸습니다. 그가 저를 놓아줄 생각이 없는지 제가 잘못 보낸 음성 메시지들이 넓은 거실을 가득 메웠습니다. 저는 이렇게 넓은 집이 원망스러웠던 적이 없었습니다. 제가 스스로 판 무덤이 계속해서 재생되는 기분이었죠. 얼굴이 40도의 한여름 더위만큼이나 뜨거워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조지혁이 제 앞에 다가와 팔짱을 꼈습니다. 그의 얼굴엔 재미있는 구경거리라도 생긴 듯한 흥미가 가득했죠. 자, 이제 어쩔 거지? 그가 나른하게 하지만 웃음기를 머금고 말했습니다. 내가 다 봐서 나 이제 순결하지 않아. 그의 목소리에 깃든 가짜 억울함에 저는 창피하면서도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당황한 나머지 저도 모르게 내뱉었죠. 그럼 제가 책임질게요. 조지혁이 저를 빤히 쳐다봤습니다. 그의 눈이 빛났죠. 그가 몸을 숙여 다가오자 제 눈앞에 확대된 잘생긴 얼굴에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돈으로 갚기엔 부족하고 제가 뭘로 책임을 지죠? 지금 돈도 없는데 저는 완전히 겁을 먹었습니다. 그 같은 사람에게 조건을 걸 기회를 준다면 저는 상대도 되지 않을 테니까요. 누가 돈 달래? 내가 그 몇 푼이 아쉬울 사람으로 보여? 그럼 뭘 원하는데요? 그가 다시 제 쪽으로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너무 가까워서 그의 숨결과 은은한 바디워시 향이 느껴질 정도였죠. 그의 낮은 목소리가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나랑 결혼해줘. 네, 저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그를 쳐다봤습니다. 그가 집안의 성화에 못 이겨 미쳐가고 있다는 건 익히 들어 알고 있었습니다. 희수가 저를 집에 데려올 때마다 우연히 조지혁을 마주쳤고 그럴 때마다 식탁은 그의 부모님이 주선하는 맞선 전쟁터가 되곤 했죠. 하지만 그는 늘 차가운 얼굴로 거절했습니다. 나중에는 하도 시달렸는지 헛수고하지 마세요. 저 좋아하는 사람 있어요. 라고 선언해버렸죠. 저는 희수와 이 문제로 수다를 떤 적이 있었습니다. 너네 오빠처럼 잘나고 돈 많은 남자가 좋아하는데 아직도 솔로라고? 누가 그렇게 배가 부른 거야? 희수는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냅둬. 그 답답이 유학 시절 첫사랑 아직도 못 잊었나 보지? 솔직히 저렇게 잘생기고 돈 많은 남자가 날 좋아해주면 난 온 세상을 다 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너네 오빠 좋아해? 내가 포장해서 내 침대로 배달해줄까? 아니. 감히 넘볼 수가 있나? 사는 세상이 다른데? 제가 희순의 집에 올 때마다 조지혁은 저를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차갑고 무관심했죠. 심지어 제 육감은 그가 저를 약간 싫어한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럴 만도 하죠? 자기 여동생을 데리고 남자 모델이나 보러 다니는 여자를 누가 좋아하겠어요. 예전에 제가 업무 스트레스에 시달리며 키 185에 돈 많고 나만 사랑해주는 남자가 나타나서 나랑 결혼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한탄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희수는 당장 오빠 친구들을 소개해주겠다며 가슴을 쳤지만 조지혁이 무심하게 막아섰죠. 그는 저를 힐끗 보더니 희수에게 차갑게 말했습니다. 내 친구들 쟤한테 다 소개해주면
나한텐 친구 하나도 안 남아 보세요. 저를 얼마나 싫어하는지 말 안 해도 알겠죠? 그런데 이제 와서 결혼을 하자니. 분명 집에 등 떠밀려 미친 게 틀림없었습니다. 그래서 되는 대로 저를 붙잡은 거겠죠? 대답해줘야지. 응, 그가 다시 바싹 다가왔습니다. 더는 물러설 곳이 없어진 저는 반사적으로 손을 들어 그의 가슴을 막았습니다. 제 두 손은 그의 단단한 복근 위에 정확히 안착했죠. 아주 탄탄하고 감촉이 좋았습니다. 한참 후에야 저는 겨우 손을 뗄 수 있었습니다. 복근도 만졌고 샤워하는 것도 훔쳐봤는데 이제 책임질 수 있겠어 제 머릿속이 빠르게 회전했습니다. 저는 천천히 대답했죠. 그럼 제가 깬 120만 원짜리 와인은요? 내 아내가 되는데 돈이 문제겠어? 그 말을 듣자마자 저는 주머니에서 신분증을 꺼내 들며 가식적인 미소를 지었습니다. 서류 다 챙겨왔어요. 언제든 준비 완료입니다. 제발요. 1초라도 망설이는 건 돈에 대한 예의가 아니잖아요. 다음 날 아침, 우리는 혼인신고를 했습니다. 일이 순조롭게 풀려서인지 아니면 집안의 골칫거리를 해결해서인지 회사로 가는 길에 조지혁의 기분은 제가 한 번도 본 적 없을 만큼 좋아 보였습니다. 늘 얼음장 같던 얼굴에 드문 미소가 걸려 있었고 심지어 콧노래까지 흥얼거렸죠. 저는 참지 못하고 그를 놀렸습니다. 오늘 왜 이렇게 신났어요? 저도 좀 같이 웃게 조지혁이 입꼬리를 살짝 올리며 대답했습니다. 난 늘 즐거운데 저는 그를 힐끗 쳐다보며 작게 투덜거렸습니다. 예전엔 누가 비디라도 떼먹은 사람처럼 굴더니 제가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을 때 희수는 저를 달래주겠다며 아파트 한 채와 일자리를 선물했습니다. 아파트는 조지혁의 집 바로 위층이었고 일자리는 조지혁의 회사 직원이 되는 것이었죠. 매일 그의 냉랭한 얼굴을 보며 출근하게 만들려는 희수의 계략이 아닌가 의심스러웠지만 희수는 우리 오빠가 알아서 한 거야. 난 몰라 라며 순진한 척 발뺌했습니다. 어쨌든 이득을 보는 건 저였으니 더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퇴근 시간이 다가오자 저는 몰래 일찍 퇴근할 준비를 했습니다. 지난주에 희수와 오늘 밤 섹시한 남자 댄서들의 공연을 보기로 약속했거든요. 지금은 그녀가 멀리 떠나버렸으니 저 혼자라도 가야 했습니다. 가방을 들고 일어서는 순간 조지혁에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퇴근하면 기다려. 같이 집에 가서 부모님이랑 저녁 먹자. 저는 바로 거절했죠. 오늘 약속 있어요. 잠시 후 그가 답장했습니다. 그럼 이제 약속 없겠네. 저는 순간 멍해졌습니다. 불길한 예감에 휴대폰을 확인하니 아니나 다를까 제가 그토록 기대하던 남자 댄서 공연이 취소되어 있었습니다. 이 빌어먹을 자본주의. 이제 집에 갈 수 있나? 네, 저는 이를 갈며 답장했습니다. 저녁에 우리는 함께 본가로 돌아갔습니다. 문에 들어서기도 전에 희수가 뛰쳐나왔죠. 저는 그녀가 왜 이렇게 빨리 돌아왔는지 묻기도 전에 그녀에게 붙잡혔습니다. 희수는 조지혁을 옆으로 밀쳐내고 제 얼굴을 붙잡고 아기 다루듯 볼을 꼬집으며 안타까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흑흑, 우리 은수, 내 보물 진짜 시집 보내기 싫다. 그놈이 너한테 잘해줘? 만약 너한테 못되게 굴면 꼭 말해. 나도 싸움 좀 하거든. 그리고 친정에도 자주 와야 해. 이 불쌍한 친구 잊으면 안 돼. 저는 고개를 돌려 조지혁을 쳐다봤습니다. 역시나 그의 얼굴은 시커멓게 변해 있었죠. 그가 약 오르는 날도 있군요. 식사 시간에는 결혼 때문인지 부모님이 조지혁을 훨씬 예뻐하는 눈치였습니다. 평소처럼 말싸움을 벌이는 팽팽한 분위기는 온데간데 없었죠. 제가 희수의 가장 친한 친구이다 보니 두 분은 이 결혼을 아주 만족스러워했습니다. 특히 어머님은 수다 떠는 걸 좋아하셔서 제게 계속 질문을 던지셨죠. 둘이 언제부터 사귄 거니? 왜 아무도 몰랐지? 누가 먼저 고백했어? 우리 아들이 잘해주니? 아기 가질 계획은 있고?
제가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고민하는 사이 조지혁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먼저 따라다녔어요. 은수를 좋아했거든요. 잘했어, 조지혁. 희수가 갑자기 벌떡 일어나 그를 때리려고 달려들었습니다. 조지혁은 팔로 막으며 옅은 미소를 띠고 저를 쳐다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은수는 저보다 희수를 더 좋아해요. 방금도 희수는 끌어안고 뽀뽀하고 난리였는데 저한테는 한 번도 먼저 그런 적이 없거든요. 말도 안 돼. 제가 당신이랑 무슨 관계고 희수랑 무슨 관계인데. 마음속으로 좀 자각이라는 걸 해보시죠. 저는 남몰래 눈을 흘기며 속으로 욕했습니다. 희수는 그 말을 듣자마자 저를 와락 껴안았습니다. 그럴 줄 알았어. 우리 은수가 제일 사랑하는 사람은 역시 나지. 형, 나중에 올케랑 사이 안 좋으면 어쩌나 걱정했는데 이제 걱정할 필요 없겠네. 우리 올케는 오빠보다 나랑 더 친하니까 희수는 의기양양하게 제 뺨에 쪽 소리나게 뽀뽀를 하고는 조지혁에게 자랑했습니다. 조지혁은 입꼬리를 올리며 손안에서 호두 두 알을 굴렸습니다. 딱 소리가 울렸죠. 그의 목소리는 어딘가 음흉한 웃음기를 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내 형수는 내가 갖지 못한 것 때문에 날 좋아해. 그러니 결국 내 승리지. 무슨, 그의 미소는 불순한 의도를 담고 있었습니다. 저는 즉시 눈썹을 치켜세우며 그에게 헛소리하지 말라고 눈치를 줬습니다. 제 경고를 받은 조지혁은 더 이상 그 주제를 이어가지 않고 아버지와 회사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집에 돌아갈 무렵 부모님은 제게 선물이라며 한가득 물건들을 안겨주셨습니다. 며느리를 위한 작은 성이라고 하셨죠. 제가 사양하려 하자 조지혁이 재빨리 전부받아 차 트렁크에 실어버렸습니다.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그가 트렁크를 열고 제게 물건을 가져가라고 했습니다. 호기심에 가방 하나를 열어보니 눈이 멀 것 같은 금빛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다른 가방에는 한정판 보석, 희귀한 고미술품과 서화 등이 가득했죠. 계산할 필요도 없이 엄청난 가치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부자들의 작은 성의는 제 상상과 많이 달랐습니다. 저는 입술을 깨물고 떨리는 손으로 가방을 닫아 제자리에 두었습니다. 필요 없어. 옆에 서 있던 조지혁이 주머니에 한 손을 넣은 채 나른하게 물었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죠. 너무 비싸요. 이건 원래 오빠 거잖아요. 제가 받을 수 없어요. 내 거가 어디 있어? 부모님이 주셨으니 우리 둘 거지. 그의 목소리에는 약간의 짜증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부드럽게 설명했습니다. 어차피 우리 진짜 결혼도 아니잖아요. 제가 나쁜 사람은 아니지만 오빠를 너무 이용하면 안 된다는 건 알아요. 이건 오빠가 갖고 있다가 나중에 진짜 아내 될 사람에게 주세요. 내 몸은 깨끗하게 다 봐놓고 이건 안 받겠다. 그렇게 훔쳐볼 땐 이용한다는 생각 안 했나? 그가 갑자기 흥분해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텅 빈 주차장에 그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죠. 저는 깜짝 놀라 달려가 그의 입을 막았습니다. 받을게요. 받으면 되잖아요. 좀 조용히 해요. 저는 짜증내며 선물꾸러미를 전부 껴안았습니다. 조지혁은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이며 제 짐을 들어주었죠.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며 그가 의미심장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래서 뭘 인정한다는 거지? 저는 할 말을 잃고 입꼬리를 떨었습니다. 그냥 샤워하는 거 한 번 훔쳐본 것뿐인데 그걸 계속 우려먹어야 하나요? 알았어요. 제가 오빠 샤워하는 거 훔쳐본 거 인정해요. 미안해요. 난 그 얘기 한 거 아닌데. 저는 짜증나서 그를 획 쏘아보고는 더 이상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엘리베이터에 타자 조지혁은 제 집이 있는 층수를 눌렀지만 자기 집 층수는 누르지 않았습니다. 제가 의아하게 쳐다보자 그는 제 시선을 느끼고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우리 집 온수기 고장 났어. 너네 집에서 좀 씻자. 어차피 이 집의 주인은 그였으니 제가 뭐라고 할 수도 없었죠. 집에 들어오자마자 조지혁은 씻으러 가지 않고 소파를 차지하고 앉아 노트북으로 일을 시작했습니다.
제가 의심스럽게 쳐다보자 그가 물었죠. 지금 보고 싶어. 제 얼굴이 확 달아올랐습니다. 저는 그를 획 째려보고는 먼저 씻으러 들어갔습니다. 샤워를 마치고 나오니 오늘따라 옷이 헐렁하게 느껴졌습니다. 요즘 내가 살이 빠졌나? 저는 휴대폰을 들고 이따 조지혁이 가고 나면 야식으로 족발을 시킬지 곱창을 시킬지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인생은 한 번뿐. 어린애들이나 하나만 고르지. 나는 미녀니까 둘 다 먹는다는 진리를 떠올렸죠. 결정을 내린 후 저는 조지혁이 갔는지 확인하러 거실로 나갔습니다. 그는 제가 나온 것을 보고는 눈썹을 한 번 쓱 올리더니 노트북을 내려놓고 욕실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그가 적어도 반쯤은 씻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제야 시작이라니. 욕실 쪽을 보니 그는 또 문을 닫지 않고 살짝 열어두었습니다. 저는 투덜거렸습니다. 저 사람은 무슨 사연이 있나? 왜 씻을 때마다 문을 안 닫는 거야? 지난번 희수와 그의 집에서 술을 마실 때 고양이가 갑자기 그의 방으로 뛰어 들어간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고양이를 잡으러 따라 들어갔다가 그가 샤워하는 모습을 보고 말았죠. 욕실 문은 제가 그의 전신을 똑똑히 볼 수 있을 만큼만 열려 있었습니다. 피어오르는 수증기 너머로 그의 완벽한 몸매가 드러났죠. 처음 본 그날 저는 경험이 없어서 몇 초 훔쳐보고는 얼굴이 빨개져서 도망쳤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 제 모든 춘몽은 그가 샤워하는 장면으로 가득 찼습니다. 수없이 많은 아침을 심장이 터질 듯한 채로 깨어나면서 저는 제가 미쳐가고 있는 건 아닌지 의심하기 시작했죠. 낮에는 그를 소심하게 피했지만 꿈속에서는 그의 수건을 벗겨버린 게 몇 번인지 셀 수도 없었습니다. 조지혁이 욕실에서 나왔습니다. 옷 준비해줬는데 왜 안 입어? 저는 생각에 잠겨 있다가 그가 살짝 열린 욕실 문을 밀고 나오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의 하반신에는 여전히 수건 한 장만 걸쳐져 있었죠. 젖은 머리에서는 물방울이 뚝뚝 떨어졌고 온몸에서는 뜨거운 김이 피어올랐습니다. 그가 머리를 가볍게 털자 물기에 젖은 눈동자와 잠긴 목소리가 저를 향했습니다. 내가 내 옷 입었잖아. 그는 제가 입고 있는 흰색 티셔츠를 가리켰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여 내려다봤습니다. 젠장. 어쩐지 오늘 옷이 유난히 헐렁하다 했어. 제가 약이 오른 걸 알고 저는 재빨리 변명했습니다. 하지만 오빠 바지는 안 입었거든요. 아까 실수로 바닥에 떨어뜨려서 젖었어요. 못 입어요. 저는 어이없다는 듯 그를 쳐다봤습니다. 설마 이 꼴로 아래층에 내려가게요? 오늘 여기서 자고 갈 건데? 여기서 자면 내일 아침에 옷 갈아입으러 집에 가야 하잖아요. 저는 이 말을 쳤습니다. 아, 오빠 집 비밀번호 알려주세요. 제가 가서 옷 가져다 줄게요. 조지혁은 잠시 생각하더니 입술을 깨물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 생일. 내 생일이라고요? 연기에 너무 몰입하신 거 아니에요? 그가 작게 대답했습니다. 연기 아니야. 그의 목소리가 너무 작아서 이미 문으로 향하던 저는 듣지 못했습니다. 그 순간 그의 눈빛이 얼마나 뜨겁게 불타고 있었는지도 알지 못했죠. 조지혁의 집 앞에 서서 저는 키패드에 제 생일을 입력했습니다. 정말로 문이 열렸습니다.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신발장 위에 놓인 분홍색 토끼 모양의 솜슬리퍼 한 켤레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여자랑 같이 사나? 저는 즉시 발소리를 죽이고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거실 테이블 위에는 포장도 뜯지 않은 파란색과 분홍색의 커플컵이 놓여 있었고 소파 위에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리나벨과 버터곰 인형을 포함한 수많은 귀여운 인형들이 가득했습니다. 그 중에는 제가 아무리 찾아도 구하지 못했던 한정판 인형도 몇 개나 있었죠. 저는 부러움과 감탄이 뒤섞인 감정으로 제가 가장 좋아하는 인형 하나를 집어 살짝 만져보았습니다. 어차피 내 것도 아닌데 살짝 만져보는 것쯤은 괜찮겠지? 그때 테이블 위에 놓인 헬레나 루빈스타인 화장품 세트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순간 모든 것이 이해됐습니다. 희수는 오빠가 유학 시절 첫사랑과 좋게 헤어지지 못했다고 말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가 결혼도 하지 않고 맞선도 계속 거절하는 이유는 박사 과정을 마치고 돌아올 그의 백월광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었죠. 시간상으로 올해 그녀가 졸업할 때가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분명 그녀를 위해 준비한 것이겠죠. 그는 그녀를 정말 사랑하는구나. 저는 서둘러 손에 든 리나벨 인형을 제자리에 두고 그의 잠옷을 챙겨 나왔습니다. 문 앞에서 우연히 분홍색 토끼 슬리퍼를 건드려 삐뚤어지게 만들자 저는 몸을 숙여 조심스럽게 바로 놓아주었습니다. 왠지 모르게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결국 저는 도망치듯 그의 집을 빠져나왔습니다. 집에 돌아오니 조지혁은 여전히 소파에 앉아 휴대폰을 만지작거리고 있었습니다. 입가에 옅은 미소를 띤 것을 보니 누군가와 즐겁게 대화하는 모양이었죠. 제가 옷을 건네주자 그는 받지 않고 저를 힐끗 쳐다보며 무심하게 말했습니다. 바쁘니까 나중에 입을게. 저기 노트북 좀 갖다 줘. 제가 노트북을 집어드는 순간 화면에 카카오톡 알림이 떴습니다. 하윤서라는 이름이 보였죠. 오빠, 저 내일 한국 들어가요? 시간 괜찮아요. 뒷내용은 가려져 보이지 않았지만 조지혁의 답장은 똑똑히 보였습니다. 응, 마중 나갈게. 제 기분은 순식간에 바닥으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저는 그의 옆에 노트북을 내려놓고 아무 말 없이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제 변화를 눈치챈 그가 물었습니다. 졸려? 저는 대충 고개를 끄덕이고 서둘러 거실을 빠져나왔습니다. 방에 들어와 뺨을 두드리며 정신을 차리려 애썼습니다. 아무래도 저는 조지혁을 조금 좋아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가 저를 좋아하지 않더라도 이 가짜 결혼 생활을 계속 유지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상상했었죠. 하지만 이제 그에게 마음속에 둔 사람이 있다는 걸 알게 되니 모든 것이 막막해졌습니다. 우리는 곧 이혼하게 되겠죠. 뒤척이다 잠이 오지 않아 물이라도 마시려고 거실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소파에서 잠든 조지혁을 발견했습니다. 그의 손에는 낙서 같은 스케치가 가득한 도면이 들려 있었죠. 저도 모르게 중얼거렸습니다. 요즘 회사가 그렇게 바쁜가? 저는 다가가서 그의 손에서 도면을 빼내려 했습니다. 하지만 가까이 다가갈수록 그의 탄탄한 몸에 시선을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보기만 해도 만지고 싶고 껴안고 자면 더 좋을 것 같았죠. 생각할 겨를도 없이 제 손은 이미 그의 몸 위에 올라가 있었습니다. 몸 진짜 좋다 잠도 안 오는데 살짝 만지는 것쯤은 괜찮겠지. 저는 무심코 손을 움직였습니다. 그가 반응이 없자 점점 더 대담해졌죠. 그 순간에 흠뻑 빠져있을 때 조지혁이 갑자기 잠에서 깼습니다. 제가 자기 몸에 기대어 있는 것을 보고 그의 미간이 살짝 찌푸려졌습니다. 그의 귀와 얼굴이 비정상적으로 붉어졌고 목을대가 살짝 꿈틀거렸죠. 하지만 그는 저를 밀어내지 않고 먼저 테이블 위의 도면을 황급히 뒤집었습니다. 저는 순간 당황해서 용수철처럼 튀어올라 반 미터나 뒤로 물러났습니다. 너무 급한 나머지 말을 더듬었죠. 아, 모기 잡고 있었어요. 말을 마친 저는 그의 얼굴을 차마 쳐다보지 못하고 방으로 도망쳤습니다. 등 뒤에서 그의 나른하고 웃음기 섞인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모기가 수컷인지 암컷인지도 구별해서 잡나 보네. 저는 귀를 막고 모르는 척했습니다. 잠시 후 문이 열리고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자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아마 화가 난 거겠죠? 그날 밤 저는 뜬 눈으로 밤을 새웠습니다. 다음 날 회사에 가니 역시나 조지혁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붕 뜬 기분으로 일하는 척하고 있는데 희수에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은수아, 너랑 우리 오빠 결혼식 올린다며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그리고 사진 한 장을 보내왔습니다. 사진 속에는 조지혁이 여러 사람과 함께 다양한 디자인의 다이아몬드 반지를 보며 상의하고 있었습니다. 방금 밖에서 밥 먹다가 봤는데 엄청 바빠 보이더라. 내가 불러도 쳐다도 안 봐. 웨딩드레스는 언제 보러 갈 거야? 나도 같이 가. 내가 세상에서 제일 예쁜 신부가 됐으면 좋겠어. 희수는 신이 나서 계속 메시지를 보냈지만
저는 답장할 기분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요즘 바빠서 아직 계획 없어. 잘 됐네. 둘이서 몰래 큰일 치르려고 그랬지? 이제 난 내 소중한 보물이 아니구나. 흑흑. 사랑은 변하고 사랑은 썩는 거야에 저는 어이없는 웃음을 지으며 그녀를 달랬습니다. 아니야, 아니야. 드레스 보러 갈 때 꼭 너 부를게. 좋아, 좋아. 그녀는 제게 온갖 포옹과 키스 이모티콘을 보냈습니다. 그녀의 기대를 보니 차마 이혼 이야기를 꺼낼 수가 없었습니다. 화제를 돌리기 위해 저는 서둘러 물었습니다. 이번 주말에 그린 클럽 갈래? 저번에 만든 VIP 카드 기간 만료되기 전에 한 번은 가야지. 한참 동안 답이 없다가 희수에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안 가. 내 남편 보는 걸로는 부족해? 오빠가 너 때문에 요즘 매일 1시간씩 헬스 더 한다는데 다른 남자 보러 갈 생각이나 하고. 집에 가서 오빠나 실컷 봐. 쓸데없는 비교하지 말고. 나도 안 가고 너도 몰래 가면 안 돼. 저는 이게 정말 희수와 나누는 대화가 맞는지 몇 번이고 확인했습니다. 희수야, 너 우리 오빠한테 빙의 됐어? 아니거든. 그럼 주말에 가자. 그 카드 비싼데 안 쓰면 아깝잖아. 얼만데? 50만 원. 잠시 침묵이 흐른 뒤 저는 500만 원이 입금되었다는 알림을 받았습니다. 그 순간 제 작고 귀여운 친구의 이미지가 갑자기 크고 위험 있게 변했습니다. 저는 영원히 조 회장님의 충실한 팬이 되기로 맹세했습니다. 조 회장님, 안 간다면 안 가겠습니다. 분부대로 따르겠습니다. 열심히 일하고 딴 생각하지 마. 네, 명령 접수했습니다. 저는 행복하게 500만 원을 끌어안고 일에 몰두했습니다. 퇴근 후 조지혁에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오늘 집에 안 들어가. 장 비서가 데려다 줄 거야. 역시. 백월광을 다시 만나니 헤어나오지를 못하는구나. 밤에도 집에 안 들어오고. 하지만 괜찮습니다. 저에겐 희수가 있고 500만 원이 있으니까요. 남자는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조지혁의 차에 타자 장 비서님이 예의 바르게 저를 사모님이라고 불렀습니다. 저는 웃음이 터질 뻔했죠. 그의 최측근 비서조차 우리가 가짜 결혼을 했다는 걸 모르는 걸까요? 차에 앉아 처음 타보는 별빛 천장이 달린 롤스로이스를 신기하게 구경하다가 옆좌석 구석에 박혀있는 작은 물건을 발견했습니다. 아주 평범해 보이는 카피바라 인형이었죠. 어딘가 바보 같고 멍한 표정이 사랑스러웠습니다. 저는 손을 뻗어 인형을 집어 들었습니다. 문득 처음 희수를 따라 그녀의 집에 갔을 때가 생각났습니다. 제가 부모님 선물을 나눠드리고 있을 때 갑자기 조지혁이 나타났죠. 저는 그를 위한 선물을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은근한 기대가 담긴 눈빛에 저는 가방을 한참 뒤져 제가 오랫동안 간직해온 작은 카피바라 인형을 마지못해 건넸습니다. 그냥 예의상 한 말이었는데 그는 망설임 없이 받아들었죠. 제게에서 이름을 날리는 총수가 제 작은 인형을 소중하게 쓰다듬는 모습에 저는 피 흘리는 심장을 부여잡고 제 보물이 그의 양복 주머니로 들어가는 것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제가 선물이 너무 성의 없어 보이는데 다음에 다른 거 사드릴까요? 라고 발버둥 쳤지만 그는 차가운 얼굴로 옅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이것도 받고. 다음 것도 잊지 말고. 그 순간 저는 속으로 그를 100번도 넘게 욕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 작은 카피바라 인형이 조용히 그의 차 안에 누워 있었습니다. 아마 제가 선물한 그날부터 계속 여기에 두었나 봅니다. 저는 몰래 다시 가져가도 그가 눈치채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죠. 막 주머니에 넣으려는데 운전에 집중하던 장 비서님이 갑자기 말했습니다. 사모님, 그 작은 물건 가져가시게요? 네. 왜요? 조지혁 씨가 설마 그렇게 쪼잔해요? 이거 회장님이 아주 아끼시는 겁니다. 차에 타실 때마다 손에 쥐고 계시거든요. 가져가시면 미리 말씀드리는 게 좋지 않을까요? 인형 하나 가지고 뭘 그래요? 제가 다른 거 몇 개 사주면 되죠.
그건 같지가 않아서 장 비서님의 곤란한 표정을 보니 더는 그를 난처하게 만들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를 악물고 카피바라를 제자리에 돌려놓았습니다. 아파트에 거의 다 와서 저는 궁금함을 참지 못하고 장 비서님께 물었습니다. 오늘 회장님 어디 가세요? 죄송합니다. 저는 모릅니다. 저는 실망감에 입술을 삐죽였습니다. 최측근 비서가 그의 일정을 모를 리가 없잖아요. 분명 저에게 무언가 숨기고 있는 게 틀림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뒤척이다 잠 못 이루고 휴대폰을 켜 조지혁의 백월광, 하윤서에 대한 정보를 검색했습니다. 그녀는 아주 아름다웠고 수많은 호화로운 결혼식의 장식을 책임진 유명한 디자이너였습니다. 그녀의 작품들은 낭만적이면서도 세련되고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같은 디자인을 공부한 사람으로서 그녀의 뛰어난 재능에 저는 약간의 상실감을 느꼈습니다. 조지혁이 그녀를 잊지 못하는 것도 무리가 아니었죠. 저도 모르게 그녀의 SNS 계정을 팔로우하고 말았습니다. 그 후 한 달 동안 저는 조지혁을 거의 만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매일 저에게 뭐 하고 있는지 메시지를 보냈죠. 저는 솔직하게 일하거나 희수와 놀고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가끔 영상통화를 걸어오기도 했는데 그때마다 그는 갓 샤워를 마친 상의를 입지 않은 모습으로 제 연약한 신경을 자극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곁에 다른 사람이 있다는 생각에 저는 나쁜 상상을 억눌렀습니다. 그는 요즘 바쁘니 몸조심하라고만 할 뿐 무엇 때문에 바쁜지는 한 번도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한 달 후 하윤서가 새로운 게시물을 올렸습니다. 프러포즈 디데이, 떨린다. 저는 입꼬리를 떨었습니다. 프러포즈의 모든 과정을 다 알고 있는데 그게 서프라이즈가 될 수 있나요? 하지만 사랑하는 사람에게 받는 프러포즈는 어떤 형식이든 기쁜 일이겠죠. 다만 그가 백월광에게 프러포즈를 앞두고 있는데 왜 아직 저에게 이혼 이야기를 꺼내지 않는지 궁금했습니다. 저는 돈 받아서 남자 모델들이랑 놀러 갈 준비가 다 됐는데 말이죠. 희수는 역시 제 오랜 친구였습니다. 제가 말하지 않아도 저의 어색한 미소와 멍한 표정만 보고도 제 기분을 알아차렸죠. 그녀는 제게 휴가를 내주겠다며 슬픔을 잊게 해줄 여행을 떠나자고 했습니다. 바다 보러 가자. 햇살은 뜨겁고 남자들은 다 몸짱의 옷도 안 입고 다닌대. 표는 샀어. 샀지. 비행기 통째로 빌렸어. 진작에 예약해뒀지? 아름다운 해변 도시에 도착하자 희수는 저를 미리 예약해둔 오션뷰 빌라로 데려갔습니다. 안에 들어서자마자 저는 감탄했습니다. 내가 웬일로 이런 좋은 데를 다 찾았어? 신기하다. 희수는 잠시 멈칫하더니 무의식적으로 귀 뒤를 만지작거렸습니다. 하하, 사람은 변하는 거랬어. 그녀는 거짓말을 할 때마다 귀를 만지는 버릇이 있었습니다. 아이고, 내가 뭘 알겠어. 우리 오빠 비서가 예약해줬어. 조지혁의 이름이 나오자 저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지금쯤 그는 프러포즈 장소를 꾸미거나 긴장하며 대사를 연습하고 있겠죠. 오늘 아침 하윤서가 오늘 밤 프러포즈를 받는다고 글을 올렸으니까요. 문득 무언가 생각나 저는 다시 SNS를 확인했습니다. 게시물에 태그된 위치는 바로 저와 희수가 여행 온 이 해변이었습니다. 너무 잔인하잖아. 운이 좋으면 우리는 그의 프러포즈 장면을 직접 목격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만약 희수가 법적으로 결혼한 자기 오빠가 백월광에게 무릎 꿇고 프러포즈하는 장면을 본다면 어떤 반응을 보일지 상상조차 하기 싫었습니다. 긴 비행에 지친 우리는 빌라에서 음식을 시켜 먹고 씻자마자 침대에 쓰러져 잠이 들었습니다. 제가 다시 눈을 떴을 때는 이미 해가 질 무렵이었습니다. 해변의 노을은 언제나 가슴 설레게 아름다웠죠. 희수는 아직 졸린 눈으로 저를 불렀습니다. 은수야, 우리 노을 보러 나가자. 너 아직 덜 잤잖아. 더 자. 안 돼, 일어나. 이 옷 입어, 이거 예뻐. 빨리, 시간 없어. 화장도 해야지. 저는 통유리창 너머로 붉게 타오르는 하늘을 바라보다
다시 이불 속으로 파고들었습니다. 화장하고 옷 갈아입기 너무 귀찮아. 너 혼자 다녀와. 안 돼, 안 돼. 일어나. 발코니에서도 노을 볼 수 있잖아. 그냥 나가지 말자. 아니야, 밖이 훨씬 예쁠 거야. 희수는 제가 꼼짝도 않자 제 귀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사실 오늘 밤 해변에서 남자 모델이랑 약속했어. 어때? 어떤 드레스가 어울릴까? 섹시한 스타일로 화장하고 싶은데 그녀는 제 약점을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화장을 마치고 빌라를 나서자 갑자기 배가 고파졌습니다. 희수는 근처에 아주 맛있는 해산물 식당이 있다며 그곳에 가자고 제안했죠. 우리는 노을을 감상하며 천천히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해변을 따라 걷다 보니 모래사장 위에 흩뿌려진 수많은 장미 꽃잎들이 보였습니다. 꽃잎을 따라 시선을 옮기자 멀지 않은 곳에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곳은 형형색색의 꽃과 귀여운 인형들로 화려하게 장식되어 있었고 중앙에는 거대한 리나벨 인형이 가장 눈에 띄었습니다. 아무리 바보라도 저게 프러포즈 현장이라는 걸 알 수 있었죠. 조지혁의 뒷모습과 그 옆에 서 있는 하윤서가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 순간 저는 돌아서서 도망치고 싶었습니다. 저는 희수를 잡아 끌며 작게 말했습니다. 희수야, 우리 그냥 돌아가자. 갑자기 배 안 고파. 에이, 여기까지 왔는데 그냥 가? 가자, 가자. 그녀는 제 팔을 붙잡고 앞으로 끌었습니다. 저는 그녀를 이기지 못하고 속으로 제발 그녀가 너무 호기심을 갖지 않기만을 바라며 따라갔습니다. 가까이 다가갈수록 마음이 불편해졌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잘생긴 남자 몇 명이 제 앞에 나타나 꽃을 건넸습니다. 그들은 꿀바른 목소리로 저를 이미녀 누나라고 부르며 칭찬을 쏟아냈고 저는 붕 뜬 기분에 빠져들었습니다. 순식간에 제 법적 남편이 다른 여자에게 프러포즈하고 있다는 사실을 까맣게 잊어버렸죠. 저는 커다란 분홍장미 꽃다발을 안고 오늘 제 섹시한 화장이 성공적이었다고 뿌듯해했습니다. 희수에게 자랑하려고 돌아보니 그녀는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왜? 내 얼굴에 뭐 묻었어? 아니. 아무것도. 헤헤, 은수야, 너 오늘 진짜 예쁘다. 그녀는 계속 저를 끌고 갔습니다. 정신을 차렸을 때 저는 이미 조지혁의 프러포즈 무대 한가운데에 서 있었습니다. 몸이 굳어 어쩔 줄 몰라 허둥대다 희수에게 도움을 청하려 했지만 그녀는 어느새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검은색 정장을 입은 조지혁은 그 어느 때보다 멋있었습니다. 그는 제 맞은편에 서서 눈에 가득한 미소를 담고 천천히 제게 다가왔습니다. 저는 마침내 깨달았습니다. 그가 프러포즈하려는 상대가 바로 저라는 것을요. 그가 다가올수록 그 추측은 확신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제 마음 깊은 곳에 묻어두었던 감정들이 순간 불꽃놀이처럼 터져나왔습니다. 조지혁이 제 손을 잡았지만 저는 여전히 꿈꾸는 듯한 상태였습니다. 그가 제 귀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나 오늘 멋있어? 마음에 들어 저는 꽃다발로 얼굴을 가리고 부끄러워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긴장 좀 풀렸어? 그럼 나 말한다. 그가 저를 똑바로 바라보며 따뜻하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은수야. 희수 따라서 처음 우리 집에 왔던 날, 난 너에게 첫눈에 반했어. 그 후로 나는 끊임없이 너에게 끌렸고, 너에게 치유받았어. 내 인생에 내가 없으면 안 된다는 걸 깨달았지? 우리는 이미 법적으로 부부지만 우리가 겪어야 할 모든 것들을 너와 함께 하나도 빠짐없이 경험하고 싶어. 아직 내가 날 사랑한다고, 나에게 시집오고 싶다고 말하는 걸 듣지 못했어. 그래서 오늘 이 프러포즈를 준비했어. 서은수, 나에게 시집와 줄래? 그가 반지를 열어 저를 올려다보았습니다. 그의 눈은 밤하늘의 다이아몬드처럼 반짝였습니다. 저는 눈물을 애써 참으며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오빠 많이 좋아해요. 그러니까 네, 좋아요.
그의 떨리는 손이 제 손가락에 부드럽게 반지를 끼워주었습니다. 저는 웃음을 참지 못하고 말했습니다. 내가 긴장했다더니 오빠 꼴 좀 봐요. 조지혁은 작게 웃으며 저를 끌어안고 귓가에 속삭였습니다. 오늘 밤 내가 긴장만 안 하면 돼. 그날 밤 잠을 설친 저는 다음 날 아침 짙은 다크서클을 달고 일어났습니다. 조지혁을 바다에 던져버리고 싶었죠. 그는 마치 오랫동안 굶주린 맹수처럼 저를 삼킬 듯이 굴었습니다. 제가 원망스럽게 그를 쳐다보자 그는 순진한 척 눈을 휘어접으며 말했습니다. 내가 맨날 궁금해했잖아. 내가 가진 게 얼마나 되는지. 당연히 최선을 다해 보여줘야지. 알겠습니다. 제가 졌습니다. 저녁에 조지혁은 저를 데리고 그의 친구들을 만나러 갔습니다. 하윤서도 그 자리에 있었죠. 식사를 마치고 빌라로 걸어 돌아오는 길에 제가 넌지시 물었습니다. 그녀랑 많이 친한가 봐요. 그는 하윤서를 힐끗 보더니 무언가 깨달은 듯 진지하게 설명했습니다. 대학교 동창이야. 학교 다닐 때 내가 좀 도와줬어. 내가 프러포즈할 거라는 소식을 듣고 마침 자기가 이쪽 일을 하니까 귀국해서 도와주겠다고 먼저 나선 거야. 너한테 비밀로 한 건 서프라이즈를 해주고 싶어서였어. 그는 말을 마치고 제 손을 더 꽉 잡았습니다. 그의 얼굴이 살짝 붉어졌죠. 아내. 프러포즈 받고 나니까 내가 더 좋아진 것 같네. 저는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난 원래부터 오빠 좋아했는데. 그가 가까이 다가와 키스해달라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으며 웃었죠. 나 립스틱 발랐어. 여기선 안 돼. 그가 아쉬운 표정을 짓기도 전에 저는 까치발을 들어 그의 입술에 쪽 하고 뽀뽀했습니다. 여기다 하면 되지? 립스틱 오빠한테도 나눠줄게요.